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짊어진 무거운 짐에 관한 것입니다.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순입니다. 7명의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맏며느리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7명의 시어머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결혼은 1번, 그 외에 6명의 여자들, 그리고 그 자식들. 그걸 시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대가족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 위에 있는 사람이 시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맏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챙기고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지켜내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할머니는 늙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들의 이름을 자꾸 틀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만 여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나이가 드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나이가 들었고 자신들의 시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들들을 찾아가고 누군가는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맏며느리 김옥순만이 시할머니의 곁에 남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시할머니를 깨우고 씻기고 옷을 입혀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는 일이 말입니다.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신다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할머니 딸이라고 부르셨다가 다음 순간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는 당신의 손주며느리 옥순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다음 순간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시할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여기저기 걸어다니시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시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자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 눈이 자꾸만 감기는 것을 참으며 저는 시할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요? 라고요. 이것이 맏며느리의 역할인가요? 라고요. 이것이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인가요? 라고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매일의 반복만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시할머니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밥도 자꾸만 떨어뜨리셨습니다. 걸을 때 자꾸만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밤중에 켜놓는 불빛을 조정했습니다. 시할머니의 옷과 이불을 자주자주 갈아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에는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년을 모신 시할머니가 저를 모르신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주며느리입니다. 김옥순입니다. 매일 할머니 곁에서 모신 김옥순입니다. 시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저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비록 저를 모르셔도 누군가의 손이 저를 잡았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봐주길, 누군가 함께 해주길, 누군가에게 저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같은 패턴이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밤을 새우고요. 저는 제가 언제 웃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언제 밤을 새우지 않고 잤는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이 침침했고 피부는 칙칙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제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점점 말씀을 덜 하셨습니다. 눈빛도 흐릿해지셨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시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이 됐다고, 날씨가 좋다고, 밥이 맛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이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시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몇 주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면서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맏며느리의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할머니의 숨소리와 제 눈물만이 이 방 안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할머니가 떠난 후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시어머니들은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형님은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화에서 그 놀라운 반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